동생, 너 효자 아니야? 어머니를 상금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15억짜리 집을 팔아먹은 파렴치 아니야? 누나는 30년간 뭐 했어? 어머니 한 번 안 찾아오면서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어머니, 엄마, 나야, 수진이,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세요? 딸? 내 딸은 어디 갔어요?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 한 요양원. 박수진 48세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큰딸 수진이요.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딸, 수진이? 김영자 75세가 멍한 눈으로 봤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6인실에 환자들이 가득했죠. 침대는 녹슬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왜 이런 곳에? 수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2년 됐어요. 아들분이 모셔왔죠.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2년? 그동안 아들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오더니 이후로는 한 번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셔? 누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 50세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요양원에 있어. 어머니 상태 봤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집은? 강남 아파트는 어디 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팔았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뭐? 15억짜리 집을?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요양비 내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상금 요양원이 뭐가 비싸서 15억짜리 집을 팔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누나는 30년간 뭐 했어? 호주 가서 잘 살면서.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나 지금 간다. 기다려.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동생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집을 팔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자로 알려진 동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별빛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75년 박철수 27세와 김영자 25세가 결혼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작은 집이었어요. 1년 후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철수는 약간 실망했어요. 아들을 원했거든요. 괜찮아.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철수가 말했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 내 아들.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영자도 행복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완벽해. 영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만 편애했어요. 준호야, 이거 먹어. 철수가 고기를 아들 그릇에만 놓았습니다. 아빠, 저는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넌 딸이잖아. 나중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슬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영자도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을 막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조금만 참아. 영자가 딸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자라면서 모든 걸 받았습니다. 새 옷, 장난감, 학원비. 우리 아들 커서 의사 될 거야. 철수가 자랑했습니다. 반면 수지는 늘 헌 옷을 입었어요.
누나 옷 이제 작으니까 수진이 입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 새 옷 사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니? 동생 학원비도 부족한데. 영자가 미안해했습니다. 수진은 17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저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어린데.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거라. 딸은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철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호주로 떠났습니다. 영자는 딸이 떠나는 걸 보며 울었어요. 수진아.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은 너야.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공부를 싫어했어요. 성적은 중위권이었습니다. 이 자식아, 왜 성적이 이래?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원을 더 보내야겠어. 철수가 결정했습니다. 영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해서 학원비 벌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위해서. 철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영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매일 8시간씩.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영자가 웃었습니다. 준호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준호가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영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어요. 아들, 대학 붙었어?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영자가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효자네요. 어머니 위해 열심히 공부했대요. 준호는 효자로 소문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준호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아, 축하한다.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제가 이제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영자가 감격했습니다. 준호는 매달 5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아, 너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영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이 먼저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모자라 용돈까지 드린대. 준호는 동네 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30세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아, 결혼 축하한다. 철수가 기뻐했습니다. 부모님, 저희 신혼집은 부모님 집 근처로 구할게요. 자주 뵙고 싶어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최미경 28세도 착한 여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미경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영자가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부모님 집 근처 빌라에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부모님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미경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 영자가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어깨 안마해 드릴게요. 준호가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효자야. 철수가 만족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박신의 아들 정말 대단해. 저런 아들 두면 복 받은 거지. 준호는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2020년 봄 철수는 77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자꾸 나네.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영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철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심해졌습니다. 준호가 병원에 모셨어요. 아버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러니 가볼까? 철수가 동의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암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괜찮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폐암이래. 철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가 무너졌습니다. 여보, 여보. 영자가 남편을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준호가 음식을 떠먹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준호가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효자네. 아버지 병수발 하나도 안 빠지고 한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아파. 너무 아파. 철수가 신음했습니다. 여보. 영자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너. 철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너. 어머니 잘 모셔라.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철수가 말했습니다. 누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나한테도 연락해라. 가족인데. 철수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0년 10월 3일 철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여보, 여보. 영자가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수진은 호주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영정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본 가족이었어요. 누나. 준호가 불렀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동생을 봤습니다. 둘은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계셔. 준호가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영정 앞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영자가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호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 제가 자주 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딸. 조심해서 가거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잘 모셔줘. 수진이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누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떠났습니다. 준호와 영자만 남았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우리 집이 좋아. 영자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찾아뵐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영자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재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 예금 3억, 총 18억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영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복잡하실 텐데.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줄래?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아들. 영자가 만족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통장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 내가 관리하기로 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18억이야. 집 15억, 예금 3억.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대단하네. 미경이 놀랐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8억. 뭔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21년 봄 영자는 76세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열쇠를 어디 뒀더라. 영자가 집안을 뒤졌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영자가 냉장고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왜 여기 뒀지? 영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껐나? 영자가 확인했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확인했어요. 불 켰네. 위험할 뻔했어.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밥은 잘 드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먹긴 먹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영자가 웃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시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준호야, 넌 누구니? 영자가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준호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아들, 아, 맞다. 준호. 영자가 기억했습니다. 준호는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난 괜찮은데. 영자가 거절했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준호가 설득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영자가 동의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 혈액 검사, 인지능력 테스트.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네.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멍했습니다. 치매.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영자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가 위로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영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 약 드셔야 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자주 약 먹는 걸 잊었어요.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준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약? 무슨 약? 영자가 물었습니다. 치매약이요.
준호가 답답해했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 영자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확인했죠. 어머니, 밥 드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먹었는데, 뭘 먹었더라? 영자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음식이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안 드셨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준호가 밥을 차렸습니다. 고맙구나, 아들. 영자가 미안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효자네요. 치매 걸린 어머니 매일 챙긴대요. 저런 아들 뒀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준호는 동네 효자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영자가 자기 집에서 헤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영자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웃이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이 복도에서 헤매고 계세요.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넌 누구니? 영자가 아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아들 준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 내 아들. 영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아내 미경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이제 혼자 못 사셔.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우리 집 좁은데. 미경이 주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준호가 놀랐습니다. 응. 요즘 좋은 요양원 많잖아.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요양원에.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당신도 직장 다녀야 하고 나도 일 있잖아.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 미경이 설득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준호가 인정했습니다. 알아볼게. 좋은 곳으로.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 2023년 초 미경이 요양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여기 봐. 강남에 좋은 요양원 있대. 미경이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 준호가 놀랐습니다. 비싸긴 한데 시설이 정말 좋대. 1인실이고 간호사 상주하고.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예금이 3억 있잖아. 5년은 쓸 수 있어. 미경이 계산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럼 더 저렴한 곳 알아볼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그래, 알아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인데 한 달에 150만 원이래. 미경이 말했습니다. 150만 원? 훨씬 싸네.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6인실이고 시설은 좀 낡았대.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6인실. 준호가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150만 원이면 부담 없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은 너무 비싸. 150만 원이면 괜찮은데. 일단 가서 봐야겠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의정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빌라 같았죠. 안녕하세요. 둘러보러 오셨어요? 원장이 맞았습니다. 네, 어머니 모실 곳 알아보러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원장이 안내했습니다. 6인실을 봤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6개가 빽빽했죠. 냄새도 났습니다. 시설이 준호가 주저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곳이라 시설은 좀 그래도 정성껏 모십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맞죠? 미경이 확인했습니다. 네, 식사 포함이에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시설은 별로지만 15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저런 곳에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로는 어디든 똑같아. 치매 환자는 어차피 구분 못하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긴 해. 어머니가 어차피 기억도 못하시니까 좀 더 알아볼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더 싼 곳 찾기 힘들걸? 일단 여기로 하자. 미경이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2023년 3월 영자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영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건강 돌봐주는 곳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나 집에 갈래. 영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여기가 안전해요. 준호가 설득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다음 주에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영자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날 버리는 거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영자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이에요. 제가 꼭 올게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머니는 이제 치매 환자야. 전문가가 돌봐야 해.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아들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예요, 준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 영자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네, 아들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아, 아들. 영자가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준호는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었어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바빠서 다음에 갈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려나?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돌봐주겠지.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준호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 안 오세요? 아들이 바빠서.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와야죠. 간호사가 안쓰러워했습니다. 영자는 하루하루 혼자 지냈습니다. 치매는 더 악화됐어요. 여기가 어디지? 영자가 헤맸습니다. 2023년 가을, 준호는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안 될까?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준호가 물었습니다. 애들도 크고 이제 방이 좁아.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돈이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집 있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준호가 놀랐습니다. 응. 강남 아파트 15억짜리.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집인데. 준호가 주저했습니다. 어머니가 쓸 일 없잖아. 팔아서 우리 집 사고 나머지는 어머니 요양비로 쓰면 되지. 미경이 설득했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 누나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호주에 사는데 뭐. 어차피 당신이 모시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준호가 인정했습니다. 생각해봐.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어. 매일 어머니 챙기고 요양원 보내고. 누나는 30년간 뭐 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설득됐습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누나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알았어. 팔자.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미경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부동산에 어머니 집을 내놨습니다. 강남 아파트 15억에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이신가요? 부동산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인데 제가 위임받았어요. 준호가 거짓말했습니다. 위임장 있으세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가져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찍고 서명을 흉내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위임장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제출했습니다. 중개사는 대충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겠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14억 5천에 계약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잔금일에 14억 5천이 준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14억 5천. 준호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 팔렸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얼마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14억 5천.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대박. 빨리 와. 미경이 기뻐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은 집을 샀습니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10억짜리였어요. 와, 넓다. 미경이 감탄했습니다. 그치? 방도 3개야. 준호가 자랑했습니다. 애들 좋아하겠다. 미경이 웃었습니다. 남은 돈은 4억 5천이었어요. 이 돈은 어떻게 할까? 미경이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 계좌에 넣어두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는? 미경이 물었습니다. 예금에 3억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우리 거네? 미경이 확인했습니다. 응. 내가 어머니 모셨으니까. 준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해. 미경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하네.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수입차 5천만 원짜리. 여보, 이제 좋은 차 타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2천만 원어치. 집이 넓으니까 가구도 좋은 걸로 사야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해외여행도 갔어요. 유럽 3주 일정. 가족 전체 3천만 원. 애들한테 좋은 경험 시켜줘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1년 만에 2억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데.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2억 5천 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는? 미경이 물었습니다. 예금으로 내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예금이 얼마나 남았어? 미경이 물었습니다. 1억 정도? 준호가 대충 말했습니다. 1억이면 6년밖에 못 쓰잖아.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호주에 사는 수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왔어요. 여보, 한국 온 김에 어머니 뵙고 가야지.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몇 년 만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5년? 아니 더 됐나?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동생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나 수진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가 놀랐습니다. 한국 왔어. 어머니 뵙고 싶은데 주소 좀 알려줘. 수진이 말했습니다. 주소?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응, 어머니 아직 강남 집에 계시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 그게...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수진이 놀랐습니다. 응, 치매 걸리셔서.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뭐? 치매? 수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호주에 있잖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디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정부.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의정부? 왜 거기?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가까워서. 준호가 거짓말했습니다. 주소 보내줘. 내가 갈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불안해했습니다. 누나가 요양원 가면. 수진은 의정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나? 남편이 낡은 건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자 할머님 면회 왔는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네. 2층 206호예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냄새가 났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206호 문을 열었습니다. 6인실이었어요. 침대가 빽빽했죠.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구석 침대에 영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멍한 눈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큰딸. 수진이 울었습니다. 수진? 딸. 영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수진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봤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옷도 낡았고.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2년 됐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얼마나 자주 와요? 처음 몇 달은 왔는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분노했습니다. 요양비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면회는 안 오세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와.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떨렸습니다. 의정부 요양원 지금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직접 가서 끌고 올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준호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수진은 요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진정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어머니를 이런 상급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수진이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요양비가.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요양비? 어머니 집 팔았다며? 15억짜리 집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억으로 어떻게 이런 요양원밖에 못 보내?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25년은 쓸 수 있어. 수진이 따졌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 판 돈 어디 갔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생활비로.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활비? 14억 5천이 생활비로 다 사라져?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는 30년간 뭐 했어? 호주에서 잘 살면서 난 매일 어머니 챙기느라.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30년? 지난 2년간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무슨 소리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어머니 버린 거야. 15억짜리 집 팔아서 호화롭게 살고 어머니는 3급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재산 횡령으로 고소할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모실 거야.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동생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수진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집 15억짜리를 위임장 위조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어머니는 3급 요양원에 방치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예요. 2021년부터 진단받으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 집을 팔았다면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위임했을 리 없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하면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 부탁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준호는 고소장을 받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준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미경이 물었습니다. 누나가 날 고소했어. 재산 횡령으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뭐? 미경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준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지. 미경이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미경이 다그쳤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00만 원을 선임료로 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준호가 놀랐습니다. 위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치매 환자라는 게 의료 기록으로 증명되면.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누님께 사과하고 집 한 돈을 돌려드리면 고소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이미 준호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14억 5천 중에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형사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5년 11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2023년 3월 모친 김영자 씨의 재산인 강남 아파트를 무단으로 처분했습니다. 당시 김영자 씨는 2021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김영자 씨의 치매 진단서, 2021년 5월 발급,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2023년 3월 체결,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의심.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모친의 치매 치료비와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집을 매각했습니다. 악의적인 횡령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 14억 5천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생활비와 요양비로 사용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2년 만에 14억이 생활비로 사라졌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피고는 매각 대금으로 분당 아파트 10억을 구입했고 수입차 5천만 원을 구입했으며 해외여행에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구매 계약서 모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을 2주 후로 잡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준호가 불렀습니다. 뭐?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울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 안 해? 75세 노인을 3급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돌려줘. 14억 5천. 그럼 고소 취하해 줄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없어. 2년 만에 다 썼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 집 팔아. 분당 아파트.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산 집이잖아. 당연히 돌려줘야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11월 말 준호는 분당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10억에 산 집을 9억 5천에 팔았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 미경이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누나한테 돌려줘야 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전학 가야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미경이 말했습니다. 뭐, 처음에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게 누군데?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팔라고는 안 했어.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둘은 싸웠습니다. 결국 집이 팔렸습니다. 9억 5천을 받았어요. 차도 팔았습니다. 수입차는 4천만 원에 팔렸죠. 총 9억 9천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누나, 9억 9천 모았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14억 5천인데 9억 9천? 4억 6천은? 수진이 물었습니다. 없어. 진짜로 다 썼어. 준호가 울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9억 9천만 받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요양비는 내가 내. 한 달에 150만 원씩.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 찾아뵈.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할 거야. 수진이 경고했습니다. 지킬게.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진은 고소를 취하했어요. 준호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15평 빌라였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들이 불평했습니다. 참아.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빠 뭐 한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직장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이사했다며? 어디로? 안양이요.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안양? 분당에서? 왜? 동료가 의아해했습니다. 개인 사정이요. 준호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신혜 이사 갔대. 효자라더니 무슨 일 있었나 봐. 갑자기 집을 팔았대. 준호는 동네에서 유명한 효자에서 의심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새로운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강남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1인실 한 달 500만 원. 어머니, 여기로 오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예쁘다.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수진이 웃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할머님,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도 맛있었어요. 영양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어. 영자가 먹으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여전히 못 알아봤습니다. 딸이에요. 큰딸 수진이.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딸. 영자가 희미하게 기억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자주 올게요. 수진이 약속했습니다. 준호도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준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들. 영자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과일을 놓고 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요양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2028년 가을, 3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78세가 됐어요. 치매는 더 악화됐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잘 지냈습니다. 간호사들이 극진히 모셨거든요. 할머님, 산책 가실까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소는 지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매주 찾아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수진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대답 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준호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빠지지 않고 어머니, 준호 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매번 올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요양원을 나서면 눈물을 흘렸죠.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가 자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보, 밥 먹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응. 준호가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욕심을. 수진과 준호는 가끔 요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누나. 준호가 불렀습니다. 응.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악화됐어. 이제 말도 거의 안 하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요양비 잘 내고 있어? 수진이 확인했습니다. 응. 한 달도 안 빠지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래.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준호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수진이 말하고 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에서 준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효자로 유명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신혜, 어머니 재산 빼먹었대. 누나한테 고소당했다더라. 효자인 줄 알았는데 위선자였네. 준호는 동네를 걸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 박준호 씨 아니야? 소문 들었어? 쉿, 조용히 해. 이웃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빨리 걸어 집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 재산 문제로 누나한테 고소당했다며? 동료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준호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효자인 줄 알았는데.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서도 위축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동료들이 피했거든요. 준호는 외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벌인가.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야, 너네 아빠 할머니 재산 빼먹었다며? 친구가 놀렸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부인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던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울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한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2030년 겨울, 영자는 80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폐렴에 걸렸습니다. 할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수진이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자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빨리 와. 어머니 위독하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금 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어머니 양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두 사람을 봤어요. 수진, 준호? 영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준호도 놀랐습니다. 영자가 기억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애들, 영자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희예요. 수진이 울었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이좋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울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차가웠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상주였어요.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과 준호가 답했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어머니. 수진이 유골함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장례 후 수진과 준호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말 들었지? 사이좋게 살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은 정말 나빴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연은 끊지 않을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누나.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수진이 경고했습니다. 안 할게. 절대 안 할게.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는 똑같이 해. 아들이든 딸이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럴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35년 준호는 55세가 됐어요. 여전히 안양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 둘 다 소중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매달 어머니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갑니다. 준호가 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도 매달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요즘 잘 살고 있어요. 반성하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엄마. 수진이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견뎠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밥 먹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가 웃었습니다. 미경도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렸어요. 우리는 작지만 행복하게 살자.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준호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딸은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빠, 나 학비 어떻게 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벌게. 걱정 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2040년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60세가 됐어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었죠. 준호는 그 돈으로 어머니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납골당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묘. 1950년생 2030년. 효도하지 못한 아들 박준호 올림. 준호는 비석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준호가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준호야. 영자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영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다 용서했어.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 잘 키워라. 똑같이 사랑해주고. 영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영자는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잠에서 깼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를 상급 요양원에 버리고 15억짜리 집을 팔아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누나한테 고소당하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에 힘입어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